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입니다. 미군 병력이 주둔하는 이라크 알발라드 공군기지에 현지 시각 12일 옛 소련이 개발한 다연장포인 카투사 로켓 8발이 떨어져 이라크군 4명이 다쳤다고 이라크군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라크군은 로켓포 공격의 배후가 누구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자들을 향해 시위대를 죽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이미 수천 명이 당신들에 의해 죽거나 투옥됐고 세계는 지켜보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에 따르면 홍콩 시민 3만 6천 명은 홍콩 도시민 센트럴 에든버러 광장에서 오는 9월 입법해 선거 때 완전 직선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집회는 시위대와 경찰의 별다른 충돌 없이 끝나 새해 들어 평화롭게 진행된 첫 주말 시위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현지 시각 7일부터 나흘간 열린 CES 2020에서 TV 제품을 위주로 혁신상을 대거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혁신상 46개, LG전자는 혁신상 16개를 수상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특히 QLED 8K와 마이크로 LED TV로, LG전자는 TV 기술 리더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윤입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주간 기준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이상 상승하면서 2200선까지 완전히 올라섰고요. 코스닥 시장은 0.4% 상승 흐름 타면서 670선에서 시장 종가가 형성됐습니다. 지난주에는 급등과 급락이 반복됐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장 전에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슈가 불거져 나오면서 우리 시장 급락했지만 미국 증시가 반등하면서 우리 증시도 함께 반등 흐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나 미국과 이란의 갈등 이슈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하게 꼽히는 이벤트가 바로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입니다. 관련해서 우리 시장 이미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우리 증시 올해 첫 금통일을 앞두고 있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1부에서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CES 2020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테크 모멘텀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관련된 시장 분위기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현재 뉴욕 증시에서는 애플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중국 내 아이폰 11의 매출 급증이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다뤄볼 이슈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 증시 양시장 주간 기준으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이슈들 점검해보고 이번 주 이슈들까지 함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2020이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시장은 테크 모멘텀 확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시장 분위기 짚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시장 이끌고 있는데 주가 흐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2019년 중국 인터넷을 들썩이게 한 5대 키워드를 선정했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는지 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하며 지난주 거래를 마쳤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주간 기준으로 1% 넘는 상승 흐름 보이면서 220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앞서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시장은 일단 미국과 이란 간 대치 양상, 이에 의해서 시장은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그러면서 오르름과 내림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미국 측의 어떤 그 공격적인 대응 자제 발언, 이런 부분에 이란의 어떤 그 좀 약간의 좀 미온적인 좀 명분 쌓기식 대응 양상들이 전반적으로 강당 대치 양상에서 크게 그 전쟁 상황으로의 돌발 상황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다소간의 좀 완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크게 시장 내 작용을 하게 되면서 기본적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금 하락 반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미국 주가의 상승, 그리고 우리 시장의 상승, 특히나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급등 양상 내지는 그 강세장 연출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어떤 그 긍정적인 투자 심리의 배경, 말씀을 드린다 보면은 일단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주 15일이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서명 임박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리게 되고, 여기에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로 지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그 테크 관련 모멘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CS 2020의 성공적인 마무리, 그리고 반도체,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업종의 전체적인 긍정적인 어떤 그 바닥 탈출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분위기, 긍정적인 부분 계속 밑바탕에 깔려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의 그 인센티브형 단체 관광객이 한국 내에 유치가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중국으로부터의 한한령에 대한 완전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만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전반적인 어떤 그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이란과 미국 간의 어떤 그 대치 양상, 지금 현재도 현재 진행형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자 심리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단 편한 마음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이번 주 월요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오늘 아침 시장에 특히나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미국의 금요일 시장의 어떤 그 마감 상황. 결국은 미국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일단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투자 심리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중동발 불안감은 완화되는 그런 그림. 그러면서 미국의 어떤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조금 더 강화했었고, 하지만 군사적 어떤 그 확전으로의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으로 변화하게 되면서 안도감을 찾아가는 그런 분위기. 이렇게 되면서 국제 유가 일주일 기준으로는 한 6%가량, WTI 기준입니다. 6%가량 하락하는 그런 안정세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 국제 유가와
중동발 리스크는 거의 상당 부분 시그널을 주는 그런 부분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세는 이란에 대해서 이란발 어떤 그 리스크가 완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시장 내 힌트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 미국 시장의 하락 배경은 일자리의 급감, 특히나 그 12월 일자리 증가 폭이 20만 건, 그 전달에 24만 건을 기록했던 데 반해서 시장 예상치 16만 건도 하회하게 되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일단 일자리의 급감이 경기의 혹여나 둔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조금 시장 내에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다소간 약보합권의 마감 보여주었다라는 점. 하지만 이를 놓고 대다수의 경제학자들, 대다수의 전략가들은 일단 실업률 자체가 여전히 3.5%, 그 지난달 11월 달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달 일자리의 급감이 결국 크게 미국 경제의 어떤 그 하락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선호하게 되면서 시장 일단 좀 뭐 하락 반전하는 그런 마감을 보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 양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우지수가 한때 장 초반이죠. 29,000포인트 사상 최고치를 사상 처음으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 그만큼 강한 투자 심리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1단계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기대감 한 가지, 그리고 FOMC를 비롯한 주요국들의 유동성 확대, 그러니까 완화적 통화 정책이 계속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그 기대감 부분들이 시장 내 긍정적인 투자 심리를 유지시키는데 상당 부분 영향을 주었다라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일단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강한 투자 심리는 절대 미국과 중동 간의 어떤 그 이슈로 인해서 악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여기 어찌 보면 반도체 업황의 개선 부분도 상당 부분 일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애플 컴퓨터의 주가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이라는 그런 신기록을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들. 어느덧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310불을 넘어서게 되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36조 달러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 1.36조 달러라 하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7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1년 GDP의 거의 80%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의 시가총액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그만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의 완화 소식이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 이 분위기는 이제 미국 시장을 넘어서 신흥국 시장으로까지 확산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의 랠리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상당 부분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신흥국 랠리 중에서도,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 가능성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I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중국, 이 세 나라의 주가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가 결국은 이번 주 상당 부분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상당한 그 관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면 어떠실까 싶고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신흥국으로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매우 중요한 시그널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는 크게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과 중국 간의 그 첫 번째가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이 되겠습니다. 백악관에서 15일, 현지 시간으로 15일 진행 예정에 있죠. 오늘 류 부총리 방미 출국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 역시 아마도 시장의 상당 부분 관심거리가 아닐까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그 1단계 무역 서명식이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서 신흥국 의료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 가속화가 상당 부분 기대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가 IT의 상당 부분 산업의 비중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대만, 중국, 이 세 나라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 이 가능성, 이 부분이 결국은 매우 중요한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반도체 경기 상황의 개선과 맞물리게 되면서 결국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가능성, 이 부분들은 반도체 업황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선 업종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 그리고 화학, 철강 전반적인 경기 민감주로의 어떤 매기 확산 가능성,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글로벌 경기 개선과 맞물리게 되는 또 하나의,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있죠. 글로벌 국제 원자재 가격의 동향이 상당 부분 출렁거릴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제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수출, 무역, 유통,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결국은 점차적으로 경기 개선으로 연결되게 되면서 조선업종을 비롯해서 화학업종, 철강업종, 이렇게 되면 결국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바로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런 서로 간의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연결 가능성, 연결 고리 부분까지도 아울러서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두 번째는 테크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CES 2020이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죠. 이제 2월 중순 MWC 2020이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지난주에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반도체 업황의 바닥 탈출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 시장에 이제 각인이 기정사실화로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반도체 부품으로까지 매기 확산, 관심 확산,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세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될 이번 주 이슈는 아마도 바이오와 관련된 바이오 모멘텀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16일까지 이제 JP 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에 있는데요. 특히나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반도체 업종의 바이오 업종의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확실히 진행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나 3년 이상 시장의 신뢰를 잃어왔던, 얻지 못해 왔었던 바이오 업종, 이에 대한 신뢰 회복이 나타날 수 있을지 없을지, 사실상 지난주 바이오 업종의 어떤 움직임, 시장 사실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요. 여기서 분명한 옥석 가리기, 그리고 허울만 쫓아가는 그런 바이오가 아니라 이제 실제를 쫓아가는 그런 바이오로 변해가는 그런 회사들부터 먼저 시장의 신뢰를 받게 될 것이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은 분명히 주가는 상승할 그럴 가능성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가 1월 효과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정부 정책과 관련된
어떤 그 수혜, 특히나 지난주 데이터 3법이 1년 4개월 만에 통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데이터 3법의 통과와 관련해서 전자결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그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부의 어떤 그 경기 부양 체계는 통화 정책과 조세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이 세 가지가 있겠지만, 그보다 눈에 안 보이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라 하면 결국은 각종 규제의 완화라는 점. 그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그 해당 업종에 대한, 해당 산업에 대한 부양이 나타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다수 1월 정도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은 1월 효과에 매우 중요한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2020년 핵심 테마군에 대해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핵심 테마군 세 가지로 확실하게 압축이 될 것 같습니다. 5G, 인공지능,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 5G와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순차적으로, 그리고 순환매 양상으로 이 핵심 테마군의 어떤 그 순환매 양상 나타날 가능성 보시게 되면서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꼭 관심을 가져라라는 부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갈등 양상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이란의 어떤 그 간헐적인 어떤 그 보복 양상, 이 부분들이 지금 이제 큰 그림에서의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겠지만, 혹시 모르는 돌발 양상에도 우리가 다소간의 현금 부분은 조금 좀 비축해 놓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이 현금을 비축해 놓는 이유는 이로 인한 돌발 양상에 의한 주가의 변동성, 이때를 놓치지 말고 주가 저점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번 주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어떤 그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각종 경제 지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내일 같은 경우 미국의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12월 수출 발표 내일 아침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말씀을 좀 아울러서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5일에는 우리나라의 수출 물가 지수가 분명히 발표가 되고요. 이 부분 좀 생각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고, 16일에는 미국의 소매 판매 그리고 베이지북 발간 관심 영역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17일 한은의 금통위가 열리게 됩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 일단 금리 동결 이 부분 크게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중국의 4분기 GDP가 조금은 더 핵심적인 어떤 그 경제 지표의 발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미국에서도 이제 그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죠. 내일 은행권으로부터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JP 모건, 시티, 웰스파고, 그래서 이제 그 14, 15, 16 모건 스탠리까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진행이 되고요. 이제 차츰 각 이제 산업별로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이제 아우러지게 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과연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게 될지, 이 부분이 과연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식에 어우러져서 더 큰 시장 내 어떤 시장을 지탱하고 시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글로벌 이벤트까지 짚고 왔고요. 이어서 업종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나란히 52주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런 가운데 CS2020이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면서 테크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테크 모멘텀, 지난주 또 우리 시장 상당히 공격적으로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지배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물론 다음 주부터 이제는 이제 설 연휴의 어떤 그런 시작, 그리고 FOMC가 대기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하지만 설 연휴가 있는다고 해서
글로벌 시장 내 큰 변화가 나타날 거리가 과연 있을까? 일단 15일 무역 합의 서명식만 순차적으로 잘 지금 성공리에 마무리가 된다라면 당분간 시장 상당히 안도감을 가지고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겠다. 근데 그 사이에 어떤 부분이 앞으로 시장 내에 대기하고 있을까? 그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 이제 MWC 2020이 대기해 놓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 여기에 이제 그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까지, 바닥 탈출 기대감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지난주 삼성전자, 특히나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황이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양상으로 벌어졌고, 미국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점. 그러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시장 내에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상당히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의 핵심은 결국은 5G와 인공지능, 스마트 기기.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항상 신기술은 산업 사이클이 있습니다. 도입기가 있고요, 성장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데, 지금 막 성장기를 맞이하는 업종이 5G와 인공지능, 그리고 스마트 기기다. 그리고 성장기로 도입을 하려는 업종 중에 매우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모빌리티에 대한 어떤 그 시장에서의 상당 부분, 그 현실, 그 어떤 그 각종, 글로벌 이벤트 내에서의 발표 부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5G, 인공지능, 모빌리티의 어떤 합종 연횡이라는 그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라면 시장을 지배할, 그리고 시장을 주도해 나갈 그런 ICT 내에서의 핵심 테마군은 이 세 가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사실은 우리 정부도 역시 올해 안에 ICT 분야의 R&D로 5.2조 원을 투자 내지는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었고요. 이와 관련이 된 이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이 된 6가지 핵심 테마군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요. 첫 번째가 5G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 스마트 팩토리하고 연결되는. 두 번째가 컨텐츠가 될 것 같습니다. OTT에 대한 관심. 이 컨텐츠는 5G, 통신망의 확대와 맞물리게 되면서 다양한 컨텐츠를 빠른 속도로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컨텐츠 기반한 OTT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OTT의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은 컨텐츠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컨텐츠 IP, 컨텐츠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핀테크에 대한 관심 여전하다. 데이터 3법의 통과는 결국은 각종 전자결제와 관련된, 그리고 어떤 그 핀테크와 관련된 어떤 그 규제의 완화와 바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성장기로 완전히 진입을 해버린 전기차 배터리 산업에 대한 관심 여전히 필요해 보이고요. 친환경과 관련된 관심도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 소부장에 대한 관심. 이 소부장은 반도체에 대한 소재, 부품, 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관심. 올해 한 해 6가지 핵심 테마군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를 이끌었던 건 바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였는데, 이 지난주 뉴욕 증시를 이끈 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중국 내 아이폰 11의 매출 급증이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이제 SK 하이닉스, 그리고 미국은 결국은 애플 컴퓨터의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 그런 모습. 미국을 이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애플 컴퓨터의 주가, 그 상승 배경, 우리가 이 부분, 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 내지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을까라는 부분 우리가 꼭 눈여겨봐야 될 것이다.
앞서서 이제 그 최현 앵커, 중국에서의 매출 급증, 아이폰의 매출 급증이 최근 만들어내고 사상 최고치를 만들어내고 있는 핵심 배경이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거보다 조금 더 원천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라면 결국은 애플의 중국 내에서의 어떤 매출액의 어떤 그 급증 부분, 이런 부분들을 만든 배경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이다 라고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미국 내 테슬라 주가의 상승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애플 컴퓨터 주가의 사상 최고치 연일 경신도 마찬가지,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개선 부분에 상당 부분 그 배경을 우리가 뒷받침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까지 중국 내에서 사실상 중국인들조차도 애국 소비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많았었죠. 그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애플 제품의 중국 내 판매가 사실상 급감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이 부분이 결국은 실적 쇼크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애플 컴퓨터 상승 기로에 계속해서 연일 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부분들 한 5가지 정도 우리가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이폰 11의 흥행이 전 세계는 물론 특히나 가장 힘들었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 중국 내에서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 중국 내에서 아이폰 11, 우리 지난달 18.7%의 매출 증가가 나타났다.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의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폰 11을 비롯해서 아이폰 제품의 어떤 그 매출 성장세,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에게 선보이게 될 아이폰 12와 관련된 어떤 그 기대감까지 아우르게 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두 번째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1단계 서명이 임박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중국 내에서 특히나 그렇게 되게 되면서 중국 내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미국 내에서도 크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그 기업이 애플 컴퓨터라는 점. 애플의 중국 내 매출 비중은 다른 기업들보다 상당히 높게 되면서 그런 부분들 꼭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매출 다각화가 이제 현실화되었다라는 점. 그동안은 아이폰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었죠. 이 부분이 이제 완화가 되고 오히려 서비스 부품이랄지 서비스 영역이랄지 웨어러블에 대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면서 매출 다각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5G에 대한 신작 기대감이 크게 지금 나타나고 있죠. 올해는 아이폰도 12 내에 이제 5G 폰 출시 예정 가능성 높게 기대가 되고 있다. 물론 발표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G 출시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애플 아이폰 12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매출액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기대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 여기에 그동안 자사주 모의 소각을 상당 부분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영업구조의 개선은 물론 여기에 더해져서 재무구조의 개선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같은 영업이익이다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EPS는 증가할 수밖에 없고, EPS가 증가하게 되면 같은 멀티플이다라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다라는 점. 일례로 발행 주식수가 지난 4년 전에 대비해서 4년 전, 5년 전에 대비해서 무려 10만 주나 줄었다라는 점. 기존 58억 주에서 10억 주를 없앴으니까요. 거의 한 5분의 1, 6분의 1을 매입 소각했다라는 점. 이로 인해서 EPS가 자연스럽게 재무구조의 개선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시장에 주는 힌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두 가지죠.
애플향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 한 가지. 두 번째는 애플의 어떤 그 사업 다각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서비스 매출의 증가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에 대한 또 하나의 힌트로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죠. 그러면 애플향 부품 공급 업종, 아이폰 11에 대한 흥행이 지속될 것이고 카메라 모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그런 상황. 그러면 당연히 답 나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여전히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한 애플향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나가야 되겠다 말씀 아울러서 드리고요. 두 번째, OTT 플랫폼 사업에 대한 본격화. 그러면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런칭을 했죠. 그러면서 근데 이제 그 런칭이 됐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그 엣지, 경쟁력을 갖기 위한 그런 노력이 OTT 플랫폼 회사들마다 지금 서로 간에 확보 전쟁에 나서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그에 대한 가장 수혜를 어디서 볼까? 결국은 컨텐츠 기업들이 볼 수밖에 없다. 컨텐츠 IP 보유 업체들에 대한 관심.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그 대표 기업이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컨텐츠 보유 기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애플향 부품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한 그런 상황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중국 이슈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2019년 중국 인터넷을 들썩이게 한 5대 키워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중국 이슈들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이 키워드들이 있습니까? 예, 이게 물론 이제 그 2019년 인터넷을 들썩이게 한 키워드입니다. 좀 뭐 지난 이야기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항상 주식시장 내 모멘텀이 나타나는 부분은 도입기에 나타난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히나 성장기에 진입을 하는 업종 내지는 산업 내지는 테마군의 그 모멘텀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작년을 뜨겁게 달궜 작년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시장 내 이슈 이 부분은 사실상 새로운 산업의 도입입니다. 도입기에서 성장을 하는 부분도 있고 성장기에 바로 진입에 들어가는 업종들도 있고 하지만 바로 쇠퇴하는 업종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산업군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이 조금 더 긴 산업군. 근데 그 5가지를 꼽아봤더니요. 5G와 블록체인, 인공지능, 하침시장, 전자상거래에서의 생방송이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전자상거래에서의 생방송이나 하침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장으로 주는 힌트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짧은 라이프 사이클 그리고 어떤 그 산업의 발전 이런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앞서 있는 5G부터 인공지능까지의 그 세 가지는 조금 더 이제 시장 도입기를 지나서 성장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사상 최대의 시장 내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변 환경이 조성되어 간다라는 쪽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상황일 것이다라는 점. 5G 상용화. 올해가 중국 상용화의 원년으로 이미 1000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 말 그들의 가입자는 300만 명의 어떤 3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 근데 하지만 이제 올해 상용화의 원년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모든 도시로의 5G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게 될 것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아이폰 12에서의 어떤 그 5G까지 탑재된 5G 인베디드 된 어떤 그런 그 스마트 기기가 이제 그 출시가 된다라면 5G와 관련된 어떤 그 관심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대 이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그럴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생각을 해 두시고요.
두 번째가 블록체인이 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특히나 전자결제와 상당 부분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관심도 상당 부분 많지만요.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 내지는 기술 개발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두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이겠죠. 여기에 지난주 데이터 3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는 바로 블록체인과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그 호황, 여기에 더 나아가서 전자결제와 관련된 그런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 아울러서 드려보고요. 인공지능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공지능, 5G라는 신경망의 인공지능이라는 뇌의 구조, 이를 통해서 다양한 어떤 다양한 파생 산업의 어떤 그 발전 예상이 되는데요. 자율주행이 그 대표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시티 브레인, 소위 말하면 도시의 어떤 그 영역화, 그리고 의료, 스마트 의료. 여기에 스마트 음성과 스마트 비주얼까지. 중국에서입니다. 우리나라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스마트 시티, 그리고 스마트 의료. 이 세 가지가 상당 부분 중복되어진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결국은 산업 사이클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된다.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2019년이 도입기였다라면 2020년은 성장기로 바로 진입을 하게 되는 그런 산업. 결국은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홈, 스마트 헬스케어. 이 부분에 대한 관심, 그 어느 것보다도 높여야 될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4가지 이슈 짚고 하는데요. 이를 토대로 이 오늘장 전략 마련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전략, 그리고 길게는 이번 주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일단 뭐 지난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다소간 좀 그 약보합권 뭐 한 0.4%, 0.5% 마감 보이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렇다 할 그렇게 큰 이슈 내지는 시장을 누를 만한 이벤트는 없었다라는 점에 착안을 해봤을 때 아마도 미국 시장의 지난 주말 하락은 어찌 보면 어떤 그 개인들의 매도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 부분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부분. 지금 어떤 그 수급상의 문제로 나타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되고요. 여기에 이제 투자 심리에 큰 훼손은 없었다. 그러면 중동말 악재는 완화가 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호재 쪽으로 그리고 관심 영역군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게 될 텐데, 테크 모멘텀이 계속 지속될 그럴 가능성, 여기에 1월 효과의 지속 기대감까지 시장 내 중심이 될 그럴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 주 1단계 무역 서명식이 진행이 되고 별 탈 없이 진행이 된다라면 이를 기반으로 한 전체적인 글로벌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글로벌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어질,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특히나 IT의 상당 부분 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대만, 중국으로의 글로벌 유동성 유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아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 개선에 편승하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이 부분에는 일단 합의 서명과 관련한 수출 민감주에 대한 관심, 반도체나 자동차 쪽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중국발 경기 부양책이 분명히 상당 부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중국에 대한 관심, 중국 소비재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1월 효과, 당연히 정부가 어떤 쪽의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정부가 R&D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 업종은 무엇인가. 너무나 당연하다. 성장 사이클로에 진입하는 모멘텀, 5G, 친환경, 관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주의 옥석 가리기. 지난주 후반 들어서 바이오주의 전반적인 어떤 그 상승 양상이 나타났다라면 바이오에 대한 옥석 가리기.
또 한 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한 번 힘든 시기가 올 수 있다라는 점, 이 힘든 시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실적 중심의 옥석 가리기를 해 나가야 될 것이다라는 점, 특히나 바이오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 마음속에 꼭 참고하시고 대응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슈와 전략 짚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엠베시티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정보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물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